그녀에게 운전을 맡겼습니다. 약 100km의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7m 앞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얼마 만에 반응해야 될까요? 250ms 안에 반응하지 못하면 사고가 납니다. 250ms 안에 네트워크를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테슬라에서 내부의 카메라가 우리를 보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손을 오랫동안 떼고 있으면 경고가 울리고 경고가 5번 누적되면 일주일 동안 오토파일럿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테슬라 모델 X 차주분이 실내 카메라에다가 이제 스티커를 붙여놓는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좀 놀랐어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는 오토파일럿을 넘은 진정한 자율주행인 풀 셀프 드라이빙이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지금처럼 운전 보조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영화 속에서 보던 것처럼 알아서 목적지까지 가지고 차선 변경하고 자동 주차까지 싹 다 해주는 진정한 자율주행이에요. 하지만 미국 검찰은 놀랍게도 테슬라를 사기 혐의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FSD가 사실이 아니며 소비자를 기만한 사기라는 거였죠. 실제로 오늘 영상에 자문을 해주신 세계 최고 수준의 AI 클라우드 기업인 지코 코리아의 담당자 그리고 웰가와 AI의 전문가들 모두가 비슷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지금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없다고요. Look at this. It was going to drive me up on that curve. 사실 우리 모두가 AI라는 마케팅에 낚인 걸지도 몰라요. 자율주행뿐 아니라 무인 점포에서 누가 물건을 가져가는 것조차 실시간으로 트래킹을 하면서 확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마존은 최근에 무인 점포를 없애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AI를 이용해서 물건을 들고 나가기만 해도 결제가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1000명 넘는 인도인들이 원격 근무자들이 하나하나 이제 분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자동차에 나타나면 큰 사고로 번지게 됩니다. 최근에 월가의 유명 애널리스트 윌리엄 스테인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의 모델 Y의 풀셀프 드라이빙을 테스트해본 결과 앞에 자동차가 우회전을 하지도 않았는데 교차로를 지나면서 급가속을 했습니다. 거의 충돌 직전에 가까스로 피했다고 말하더라고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재 풀셀프 드라이빙이 너무나 관대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옆에 차가 뻔히 있는데도 차선 변경을 한다거나 경찰관이 막 멈추라고 수신호를 보내도 인지를 못한대요. 풀셀프 드라이빙은 완전히 스스로 운전한다는 뜻인데 현재 모든 자동차 업체들의 자율주행 기술들은 자율주행인데 눈을 떼면 안 되고 스티어링이 길어서 손을 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자율주행을 비롯해서 무인 매장 등 AI를 이용한 실시간 서비스들은 블룸버그에서도 말했듯이 테슬라의 가치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것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가 AI 및 자율주행 기술의 선두주자라고 포지셔닝을 하는 것인데요. 그만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자율주행 이슈를 어떻게 해결해서 어떻게 선두에 설 것이며 대체 왜 아직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냐는 겁니다. 과학기술은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존재합니다. 현재의 자율주행이 잘 되지 않는다면 결과의 핵심 원인은 바로 지연, 레이턴시입니다. 앞으로의 AI 추론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현재 챗GPT-4가 내세우는 가장 큰 특징이 뭐죠? 로우 레이턴시, 응답성이에요. 바로바로 대답이 나와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앞으로 AGI의 핵심이 바로 이게 될 거예요. 인공지능은 학습과 추론의 반복이에요. 학습하고 추론하고 학습하고 추론하고 내가 물어보면 클라우드로 내 질문이 이동하고 내 질문에 인공지능이 답을 해주고 그 답이 다시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한국에서 미국으로 요청을 하면 아무래도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지연이 스마트폰이라면 괜찮아요. 하지만 자동차에서 지연이 발생하면 자율주행 구현 자체가 어렵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약 100km의 속도로 자동차가 달려간다면 그 차는 초당 28m 정도를 이동을 하는데요. 일반적인 운행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30m 앞에 갑자기 나타난 물체에 대해서 AI는 최소한 0.2초 안에 상황을 파악하고 답을 줘야 자동차가 피해버릴지 아니면 정지를 할지 그냥 통과해버릴지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챗GPT입니다. 보십시오. 내 앞에 자동차가 있는데 피할까 멈출까 통과할까? 자동차가 앞에 있다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뭐 대답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점은 대답 오기까지 얼마나 걸렸죠? 이렇게 로딩이 걸려버리는데 자율주행이 가능하긴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답이 이렇게 올 때쯤이면 이미 교통사고가 났을지도 몰라요. 물론 온디바이스 AI, 기기 내부에 탑재된 인공지능을 쓰면 된다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갤럭시에 탑재된 온디바이스 AI는 별도로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멋지게 답을 내놓긴 합니다. 하지만 온디바이스 AI는 태생적으로 데이터 센터의 AI들보다 좋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AP의 AI 성능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저기 멀리 미국의 데이터 센터 수십만 장의 GPU에서 나오는 AI 성능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클라우드를 돌려서 오는 AI의 성능과 판단이 훨씬 좋을 거예요. 하지만 그 데이터가 전송되고 계산되어서 그 결과가 우리한테까지 와야 되니까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탑재된 AI 컴퓨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온디바이스 AI고요. 만약에 예외 상황이 발생하면 그들은 그 작은 머리로 일단은 속도를 천천히 늦추고 일단 그냥 회피를 하는 나름의 최선의 방법을 학습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현재 자율주행의 주소입니다. 하지만 항상 사고는 여러가지 불운들이 겹쳐서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속도를 줄이기에는 뒤쪽에 만약에 막 차가 너무 빠르게 따라오고 있고 회피를 하기에는 옆 차선이 막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디바이스 AI로는 그 작은 AI 모델로는 답을 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화질의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아까운 시간들이 지나가요. 과연 0.2초 안에 AI가 상황 파악과 거기에 대한 답을 모두 내놓는 것이 가능하긴 할까요? 온디바이스 AI 성능으론 예외 상황들을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고 풀셀프 드라이빙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저도 그럴 것 같긴 한데 내 목숨을 온디바이스에 맡기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걸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곳들이 있긴 합니다. 한국에선 아직 낯설지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지원을 해주신 지코 같은 룩셈부르크 기반의 기업들이 전 세계 180개국 이상의 국가에 컴퓨팅 자원을 싹 뿌려가지고 지연을 줄이고자 하고 있어요. 즉 빠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계산 자체를 우리 근처에서 함으로써 굳이 미국까지 안 가고 한국에서 데이터 처리가 되니까 지연이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인간조차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교통사고를 내는데 컴퓨터도 당연히 못 보는 부분은 있긴 하겠죠. 그러나 아마 10년 뒤에는 컴퓨터와 인간 운전자 중에 인간 운전자의 사고율이 더 높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점은 지금의 방식으로, 지금의 온디바이스 AI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클라우드의 계산 자원과 사용자 간의 지연을 최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연 이슈는 로봇에서도 상당히 크리티컬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서 내년이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것이라고 발표를 했죠.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로봇과 인간이 소통이 가능해야 된다는 건데요. 로봇이 우리 동반자처럼 돼야 돼요. 테슬라도 그렇고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로봇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서로가 소통이 되려면 로봇에도 AI가 탑재되겠죠. 그리고 이 로봇들은 온디바이스 AI가 아니라 클라우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을 거예요. 현업자들은 반려로봇이 근시일 내에 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반려로봇을 지금의 반려동물처럼 가족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이 반려로봇은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 패턴을 모두 학습할 것이고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저장되겠죠? 그런데 반려로봇이 되려면 반려동물이 바로바로 이렇게 반응을 해주듯이 바로바로 기다려. 로봇도 반응해야 돼요. 바로바로요. 지연이 느껴지면 안 돼요. 지연이 느껴지면 반려로봇이 아니라 장난감 같을 거예요. 문제는 그 어떤 기업조차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내년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뭐 나온다고 한들 기술적으로는 당장에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반려 로봇들은요, 지금 GPT 업그레이드 모델을 돈 내고 사용하고 구독형 서비스로 그렇게 사용하듯이 구독형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예요. 특히 인간형일수록 더 비쌀 거예요. 구독형이 아니면 지연을 줌으로써 의도적인 불편함을 주겠죠. 시대는 분명 AI 그리고 로봇으로 향하게 될 겁니다. AI 컴퓨터가 알아서 운전을 다 해주고 AI 로봇이 우리의 반려동물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말에 바로바로 반응을 해주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듯이 앞으로 미래의 핵심은 지연을 줄이는 것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작업일수록 온디바이스보다는 클라우드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클라우드의 지연을 줄여주고 추론 서비스에 부스터를 달아줄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 자문은 룩셈부르크에서 설립되어 이미 유럽에서는 강자로 불리는 엣지 AI 및 클라우드 기업 지코어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졌습니다. 지코어는 이런 지연 이슈를 높은 품질의 네트워크로 전 세계 어디든지 간에 사용자와 가까운 곳에 컴퓨팅 자원을 배치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현재 업계에서 추론 서비스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받는 엔비디아의 L40S GPU를 전 세계에 설치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거의 30 마이크로세컨드 이하의 압도적인 글로벌 응답 속도를 자랑하고 있고, 국내에선 이미 NHN 클라우드의 선택을 받았으며 한국에선 2024년 4월 업계 최초로 엔비디아 H100 기반의 데이터 센터를 열었으니까 압도적인 초지연 서비스를 생각하는 AI 종사자분들은 지코어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제 생각에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로봇같이 비싸고 또 지연 이슈가 중요한 제품들은 클라우드 기반 위에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온디바이스 AI가 아니라. 그리고 클라우드에선 지연이 생기면 엄청나게 치명적이게 되겠죠. 그렇기에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투자자들에게 실제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 한 테슬라 주식에 베팅하지 마라.